지금부터 국제특허법원 컨퍼런스의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IP 소송의 최근 동향이라는 주제로 특허법원 서승열 수석부장님께서 좌장으로 본 세션을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패널이신 정택수 고등법원 판사님도 함께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세션의 사회를 맡게 된 서승열입니다. 오늘 제1세션은 해외 주요 국가와 우리나라의 주요 IP 소송 관련 최근 동향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컨퍼런스를 시작하는 세션으로서 제2세션부터 시작될 특정 주제에 관한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각국의 최근 법 개정 동향과 그리고 주요 판례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미국뿐만 아니라 스위스, 터키, 인도의 최근 동향까지 함께 알아봄으로써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 관한 국제적 시각을 조금 더 넓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 양해 말씀드리면 상당히 제 얼굴이 잘생겼는데 오늘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마스크를 써서 한 반만 가리게 돼서 여러분의 심미감에 조금 지장을 준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발표에 앞서서 먼저 제1세션의 패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은 마음으로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바로 왼편에 계신 분은 특허법원의 정택수 고등법원 판사님이십니다. 오늘 현장에서 토론을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아까 같이 신랑 신부처럼 인사를 했기 때문에 따로 일어서서 인사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참가해 주시는 미국 버클리 법학대학원의 제레미 포겔 교수님, 터키 사법부의 질리아 인제 판사님, 인도 델리 고등법원의 프라티바 M 싱 부장판사님, 그리고 해당 법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오늘은 사전 제작된 동영상으로만 참가해 주시는 스위스의 마크 슈바이처 연방법원 법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시간 제약으로 인해서 패널들의 상세한 양력 소개는 생각합니다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오늘 그 패널 양력의 핵심 또는 요부만 말씀드리면 모두 각국에서 IP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쌓았거나 앞으로 쌓고 있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PPT 자료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지루하실까 싶어서 오늘 제1세션에 이 5개국이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무엇인지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단어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1세션에 제목과 관련된 한 단어가 생각나실 텐데 그걸 한번 맞춰보시면 대단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세션이 끝나는 때 사회자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제1세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세션에서 다룰 주제는 크게 3가지의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각국에서 최근 3년간 이루어진 지식재산권 분야의 주요 법 개정 동향이고, 두 번째 주제는 각국에서 최근 3년간 이루어진 지식재산권 분야의 주요 판례 동향이며, 세 번째 주제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예상되는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 쟁점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각 주제에 관한 패널들의 답변은 오늘 배부해드린 책자 또는 올려드리는 PDF 파일에 그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각 주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이 책자에 실린 내용으로 가름하기로 하되, 오늘 이 세션에서는 이 3가지 쟁점에 관한 답변 중 패널들께서 중요하시다고 생각하는 쟁점에 관해서 각자 자유롭게 10분 정도에 걸쳐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첫 패널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미국의 제레미 포겔 교수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포겔 교수님 나와 주십시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제 말씀 잘 들리나요?
아, 예, 잠깐. 요 기술적인 문제가 교수님 아마 교수님 소리가 울려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반갑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저희들이 아마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스태프분들 한번 음량을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그럴까요? 예, 예. 포겔 교수님, 아마 기술적인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를 조금 해결할 때까지 조금 했다가 그 다음 연사를 연결해서 Okay. 예,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Okay, thank you. 예. 지금도 되는 것 같네. 혹시 지금 Okay, is this good now? 예, 잘 들리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오케이. 아이고 많이 당황하셨죠? 예, 예. 원래 No, 한국 no, I'm fine. And 네, 괜찮습니다. I'm happy to 네, be with 일단 you.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And, 기쁘게 I just 생각합니다. wanted to say for the first 먼저 15 seconds, 하나 I'm sorry I'm not 15초 with you 동안 in person. I was in 시간을 Korea right 할애해서 before the 말씀드리고 pandemic 싶은데 started. 영희 제가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 and 한국을 absolutely 방문을 wonderful 했었습니다. time. It was 너무나도 treated 좋은 warm 시간을 and wonderful 보냈고요. hospitality, 너무나 and I 따뜻한 look 환대를 forward to 받았습니다. being with you again sometime 그래서 when this 그 머지않은 safe event 시점에 happen. 안전한 I'm 시점에 so 다시 한번 grateful 여러분들과 for 함께 할 수 있기를 the 바랍니다. relationship that 어쨌든 our Institute at Berkeley has 저희 developed with the 버클리 Korean judiciary. 또 한국의 Thank you for 의사법부와 맺게 된 이 관계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세 가지 그 답변은 사실 좀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허 소송에서 누가 결정을 내렸냐 여부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영국과 또 호주, 인도 그리고 기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 보통법 관할권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대륙법을 이제 따르고 있죠. 그런데 저희 제도 하에서는 당사주의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이 주된 어떤 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관이 아니라 이런 것은 사실관계는 당사자들이 이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사자들은 이 결과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들을 항상 가장 객관적인 방식으로 제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건에서 한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현실이 이렇게 그리고 다른 당사자가 또 다르게 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전문가들 그리고 다른 증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 제도 하에서 판사들은 일반주의자들입니다. 일반인들이고 사실 기술적인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미국의 연방법원에서 판사들 중에 기술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적습니다. 물론 이제 특허 소송에 대한 좀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는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호세의 연방법원의 판사로 제가 이제 20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100여 건 이상의 특허 소송을 제가 심리를 했는데 제가 기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소송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이로 인해서 이제 전문가들을 선임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제시하도록 하는 요인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판례법에 의한 해결책은 아니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있었던 법 개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에 대한 해결책은 좀 더 특허에 대한 그 심사 과정을 더 엄격하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허가 이제 출원이 된 이후 등록된 이후에는 이것이 또 검토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심판원에 의해서 이제 그 검토되도록 했는데요. 이 기관에서는 사실 기술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이 특허를 어떤 자명성이라든가 또 기타 다른 여러 요건들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또 하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지금 이제 등록된 그 특허들 중에 이제 메리트가 없는 것들을 좀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사실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근데 좀 위험에 처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의 그 판결의 방향성이 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정기관에 의한 그 쟁송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저희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 특허 적격성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경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자연현상이고 어떤 것이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결정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이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사실 이런 성공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모든 사항이 적용될 수 있는 정의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연방수뇌법원은 이 항소법원인데요. 이런 모든 법령으로 이제 특허 소송들을 심리를 하는데 11개의 그러한 의견들을 법관들이 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에 대해서 11개의 다른 그런 법정 의견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문제는 누가 의사결정자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정지에 대한 문제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베뉴라고 하죠. 어디에서 이제 소송이 이제 심리가 되어야 되는지 여부인데 미국은 그 영토가 굉장히 강화랍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이렇게 법정지를 결정을 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판사가 심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 동향을 보면요,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측이 자신들의 소송이 텍사스에서 심리되기를 원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배심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특허 소송에 있어서 배심원 제도는 특히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원고에 유리한 그러한 판정들을 많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텍사스가 굉장히 선호되는 법정지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이제 논란 대상이 되고 있고, 보다 고등법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판결 나오고 또 연방수뇌법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판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바로 기술적인 전문가 역할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미국처럼 이제 그 비전문가 그러니까 기술적인 비전문가가 이제 판사로 재임할 때는 저도 사실 기술적인 배경이 없고 그런 트레이닝을 안 받았는데요. 이 기술적인 전문가가 법원이 어떤 사건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 제도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사자들이 유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그러한 전문가들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청구 범위를 결정을 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제 기술 전문가 도움을 받는데 그렇게 좀 의존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 지속적인 문제로 남아 있고요. 일부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그 전문가를 계속해서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도화한 판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기적으로 법원에서 선임한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인증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법하에서 진짜 문제는요, 이 판사들이 기술적인 배경이 없는 경우에는 정말 안정적인,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층을 어떻게 얻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계속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이 그 특허 심판 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부분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있겠는 것이죠. 그래서 특허가 유효한지 무효한지에 대해서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전문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대법원에서 지금 현재는 다수가 철학적으로 이 행정기관들에게 어떤 그런 권한을 부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이 특허 심판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대법원에서 내리는 이 헌법과 관련된 판결로 인해서 그 권한이 제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 어떤 특허의 무효성을 이제 주장을 할 때 어떤 그 기한이 있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또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요. 특허가
Patent and Trademark Office, as long as the administrative process is still ongoing. It seems to me people 바로 routinely 이제 change their claims in order to get 계속해서 그 청구 범위가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특허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이 심판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그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소송에 직면하게 되면은 당사자가 청구 범위에 대한 해석을 바꿀 수 있느냐라는 것이 여부가 쟁점이 됐었는데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성의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당사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부담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청구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바꾸게 된다면은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결정했던 15년 전에 판결했던 그 판례도 다시 살펴봤는데 그 바로 이슈가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이 특허가 이제 무효로 판결이 났던 경우인데요. 그런데 이제 신청인이 어떤 새로운 우리 특허의 새로운 혜택을 발견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청구 범위에 넣지는 않았는데 이런 새로운 혜택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것이 특허가 무효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에 반해서 이제 판결을 냈던 것이죠. 경쟁사들이 동일한 유형의 발명을 실시하고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항소법원에서도 역시 제 판결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청구법의 해석을 추후에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언 여기까지고요. 다른 동료분들의 또 발언들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포기할 교수님 감사합니다. So thank you very much, Professor Fogel. 예, 몇 년간 우리 컨퍼런스에서 자주 언급됐던 특허 대상 적격과 특허 the 소송의 patentability and 그리고 the venue issue and later correcting the claims of the patents that was explained upon by Professor Fogel. Thank you very much, Professor Fogel, for taking time out of your busy schedule for joining us today. 그리고 아마 교수님께서 우리 보내주신 아마 프로필 사진을 아마 보시면 The 알겠지만 profile photo that is sent by Professor Fogel, so I think this is the most aesthetic photo that has been ever sent to our conference. 대가의 자유를 느껴져서 저도 So 앞으로 프로필 I think we can really 사진을 feel the 변경할까 freedom 하는 that is enjoyed by 영감을 Professor 받았습니다. Fogel. I need to change my profile photo as well. So thank you very much 개인적으로 once I'm again. sincerely appreciate for your participation. I hope you to see you in Korea as a Korean judge as well as Berkeley alumni. Go Bears. 참고로 말씀드린 고베어스는 버클리의 그 응원가입니다. 제가 요새 삼성 라이온즈와 두산 베어스가 좀 플레이오프 하는데 제가 그 특정팀을 I'm an 응원하는 alumni 아닙니다. of Berkeley. 네, 다음으로 그러면 터키의 질리아 인제 판사님께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판사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인제 판사님 제 말씀 잘 들리십니까? 예. 바쁜 업무 중에도 이렇게 컨퍼런스 패널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까운 시기에 한국에서 직접 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판사님, 제1세션 주제 중 판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주요 쟁점에 관해서 10분 정도에 걸쳐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Okay, can you hear me? 네, 잘 들리시나요? 예. Yes. Nice. Thank you. Hello, everyone. 모두 And 안녕하십니까? greetings from Turkey. 터키에서 인사드립니다. I'm so happy and honored to be 정말 기쁜 마음으로 at 그리고 such a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distinguished conference. Thank you very much 여기에 for inviting me. 참여했습니다. 정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소개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Okay, I will directly start with my presentation. 네,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법 개정 주제에 대해서는 이 새로운 법령이 2017년도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이 IP 관련 이전에 있던 그 4개의 칙령을 폐지를 하고 이 IP 법률이 이제 발효가 된 것입니다. 이 터키는 EU의 후보국으로
법률도 장기간 있었는데요. 이 공식적인 협상을 이유화해서 이제 이 관세 동맹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체제 내에서 터키는 매일같이 공표되는 그 EU 법률에 따라 국내 IP 법률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1995년에 특허, 상표, 산업 디자인 및 지리적 표시 등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칙령을 신속하게 시행했습니다. 당시 입법자들은 필요한 절차가 더 적다는 이유로 칙령을 선호했습니다. 빨리 시행을 할 수 있고 또 효력도 법률과 동일했기 때문이죠. 또 이 긴급 상황 종료 후에는 법률로 전환을 했어야 했는데 이 칙령들은 그 IP 법률, 즉 IP 코드가 발효될 때까지 칙령으로서의 그 효력을 유지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표와 디자인, 특허, 그리고 국제 소진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표 관련해서는 그 새로운 상표에 대한 정리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IP 법률이 발효되면서 EU 지침이 마찬가지로 발효가 되었는데요. 도면 표시의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기호가 상품이나 또 서비스를 절대적으로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인 한 이 인명을 비롯한 그 단어, 도형, 색채, 문자, 숫자, 소리 내지 상품이나 포장의 형태 등 어떤 기호의 그 형태의 기호도 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변경 사항은 공존의 원칙입니다. 이 상표 그 특허 상표청에서 기존에는 사실 그 단일의 원칙, 이 공공 질서에 부합한다고 받아들여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들이 판단을 하기에 이 사안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았고 이를 이제 법원에 제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굉장히 유사하거나 동일한 그 상표가 처음 등록된 상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단일의 원칙으로 인해서 사실 등록이 불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공존의 원칙이 도입됨에 따라서 이제는 그 선 등록 권리자가 동의를 한다는 그 공증서가 있다면 이후에 그 동일하거나 또 유사한 상표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 이 악의 청구항은 독립한 이의신청 및 무효 사유로 규율이 되고요. 만약에 상표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이 비기능 상표가 됩니다. 이 상표를 이제 그 특허 상표청에 이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그 이의 신청이 거부되게 됩니다. 상표를 등록하고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상표권자의 이의 신청은 특별상표청에서 거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또 터키 특허청은 상표를 취소할 수 있는 그 직권이 있으며 이는 행정적 취소권이라고 부릅니다. IP 법률 입법 이전에는 법원만 상표 등록을 취소하거나 무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이 새로운 IP 법률 덕분에 터키 특허 상표청도 상표 취소 권한이 생긴 것입니다. 사실 매우 급진적인 조항이었기 때문에 시행이 7년이나 유예가 됐었습니다. 이 기회는 이제 2024년부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등록 디자인은 사실 IP 법률 이전은 보호가 되지 않았으나 이 이후에는 등록 디자인과 미등록 디자인 모두 법률로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특허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그것은 그 등록 이후에 그 이 절차가 도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그 시스템입니다. 또한 비범죄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특허를 침해하는 것은 이제 범죄는 아닙니다. 그 모든 형사적 제재가 폐지가 된 것이죠.
또한 더 이상은 무심사 방식으로 특허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터키에서 더 강화된 특허권 보호가 실현될 것입니다. 또 강제 실시권에 대한 그 상황이 확대됩니다. 그 세 가지의 사유로 인해서 기존의 그 칙령 하에서는 허용가 되었으나 이제 세 개의 사유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국제 소진의 원칙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그 지재권 유형에 대한 변경 사항입니다. 또한 이제 판례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판례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의 책임이고 또 두 번째는 인터넷 환경에서 비판 목적의 상표 사용입니다. 첫 번째는 터키 파기원이 내린 결정인데요. 제가 이 사건을 고른 이유는 이 파기원에서 해소가 된 사건이고 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의 책임에 대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원고는 상표권자, 굉장히 유명한 향수 업체였고요. 피고는 온라인 쇼핑 웹사이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마존만큼 터키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웹사이트인데요. 원고는 피고인이 판매용 위조 향수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침해 사실 확인 및 해소, 또 판매 활동 종료, 물품 폐기,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한 것입니다. 이 이스탄불 제1 지식산업재산권 민사법원인 그 지방법원은 처음에 그 피고의 웹사이트에서 침해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임시금지 명령을 내렸고 또 이를 최종 판결로도 결정을 했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을 했습니다. 그 파기원의 민사 11부에 두 차례 항소를 한 이후에 이 사건은 대법원 민사부로 넘어갔습니다. 또한 이 두 차례 그 항소 이후에 이제 대법원 민사부로 넘어간 이후에 이제 피고가 그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를 받은 때에 이 민사상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두 번째 케이스는 인터넷 환경에서의 비판 목적의 상표 사용이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정은 제가 시간이 다 썼다는 걸 지금 막 봤습니다. 네. 마저 말씀을 드리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상표를 인터넷 도메인에서 피해자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한 것은 표현 자유 범위 내에 속하지 않으며 이 상호 평판에 해를 끼쳤고 있는 자유, 그러니까 표현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좀 주요 이슈로 넘어가자면 이 조정 정치주의입니다. 2019년에 이 법률이 시행된 이후부터 이제 그 특정 IP 사건들은 상업적인 그 사건들은 소제기 이전에 그 터키의 민사 조정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이 터키에서는 사실 그 IP 사건들이 이제 상사 사건으로 해당이 됩니다. 이 금전적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따라서 이런 금전적 청구와 또 비금전적 청구의 병합 사건에 관해서는 필수적인 조정 정치주의가 도입이 된 것입니다. 이 IP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병합 사건에 관해서는 그 시행상의 문제가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법원은 다음 세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적용을 해야 합니다. 조정 절차를 경유한 후에 모든 청구에 대한 본안 심리에 나아가거나 절차 규정에 따라서 모든 청구를 각하하거나 강제 조정 요건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청구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사실 마지막 세 번째 옵션을 가장 많이 추구해 왔었는데요. 하지만 그 터키 파기원의 제11 민사부는 조금 다른 결정을 2020년에 내렸습니다. 그 금전적 청구와 비금전적 청구가 병합된 그런 사건인 경우에는 이 조정 전체주의가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핫 이슈이고요. 이로써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재 판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IP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10분의 제한된 시간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상표 사용에서 네,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상표 사용에서의 공존의 원칙, 특허청의 상표 직권 취소권, 그리고 일부 IP 사건에서 필수적 조정 전체주의 등 정말 새롭고 이제 해안을 넓힐 수 있는 많은 견해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인재 판사님을 통해서 앞으로 한국과 터키의 많은 IP 법률가들의 교류가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치 인재, I'm so happy to see you in this conference. I'm afraid to say 이번 컨퍼런스에서 뵙게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터키어로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again, teşekkür 큐레테름, 네, 맞게 했나요?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인도의 브라티바 M 싱 부장 판사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싱 부장 판사님 반갑습니다. 예, 바쁜 일정 중에서도 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바쁜 일정 중에서도 이렇게 컨퍼런스 패널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1세션의 주제 중 부장 판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주요 쟁점에 관해서 한 10분 정도에 걸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Yes, please. Okay, very good morning to all of you. Professor Fogel, Tajinze, nice to see you all again. 다시 한번 뵙게 되어서 모두 기쁘게 생각합니다. In the first topic which I would be speaking about is the recent trends in IP in India. 인도에서의 최근의 IP 동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먼저 한국의 특허 법원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한 경우는 2차례밖에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2번밖에 방문 못했는데 많은 변화가 있었어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대면을 만나뵐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 특허법원에서는 국제재판부를 신설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외국어로 된 소송을 한국에서 진행하는지 굉장히 제가 흥미 있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분야입니다. 다른 어떤 국가에서도 어떤 관할권에서 제가 보지 못했던 사례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 그런 이슈들이 폴글 교수님 그리고 또 터키 연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도의 IP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인도에는 모든 IP 관련된 법령들이 다 있습니다. 기본적인 IP 권리들, 지리적 표시, 반도체 회로 등등 모든 주요 IP 권리들이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 비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 IP 정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영업 비밀에 대한 법령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법령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는 가장 중요한 최근의 변화는 2021년도에 진행됐던 변화는 바로 특허 심판원의 폐지입니다. 저희가
original revocation and cancellations. 항소로 특허와 상표와 관련된 그러한 소송을 심리하기 위해서 심판원이 신설됐었는데 이제 그 관할권이 폐지가 되면서 다시 고등법원으로 귀속이 되었습니다. 델리 고등법원, 제가 현재 재직하고 있는 델리 고등법원에서는 두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제 대응하고자 첫 번째 국제 IP 재판부를 고등법원 하에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IP 재판부를 위한 규칙을 저희가 또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공시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전문가와 관련해 동일한 나오는 도전에 직면돼 있습니다. 후오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규칙들을 제정을 했습니다. 델리 고등법원에서 적용될 이런 규칙들을 저희가 지금 초안을 마련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향후 2달, 2달 안에 제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기술적인 측면, 그러니까 IP 소송과 관련된 기술적인 측면에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사자들이 이제 무효성 설명서, 기술 설명서 이런 의견서들을 다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IP 소송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종류의 전문가를 저희가 제공할 것인데요. 첫 번째는 전문가 연구가들입니다. 네, 법률 전문가들과 비슷한데, 그래서 판사들이 이 두 전문가들과 매일 상호작용을 하면서 기본적인 기술적인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교류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과학적인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법원 내에 신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문위원회가 법정에서 선임하는 그런 전문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문가 증인이 물론 필요하지만 최근에 저작권 관련된 사건에서 그런데 이제 또 기술적인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경제학자라든가 뭐 회계사들도 이제 전문가로서 편입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규칙들이 지금 현재 마련 중에 있고요. 이것이 제정되게 된다라면은 델리 고등법원에서 심리하는 IP 소송의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한 2년 동안 저희가 이제 인도의 사법계에서 많은 그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변화 외에도 또한 지금 현재 인도의 경제법에서 수정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상충관계가 IP법과 경제법 사이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그 법령을 보면요, 이 독점법에서 예외사항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배력과 관련해서는 IP에 대해서 예외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섹션 4A, 4A가 현재 지금 검토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예외를 두는 것이죠. 반독점 그런 행위에 대해서 IP를 이제 그 지배력 부분에서 예외사항으로 두는 것을 저희가 지금 현재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변화들은요, 특허 기소 하이웨이가 있는데요. 2019년부터 시행한 파일럿 프로그램인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좀 더 많은 다른 국가들과 또 이제 합의에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이슈들을 보면요, IP 사건들을 보면은 레퍼런스 보기에는요, 상세한 답변을 제가 기재를 했는데 저희 팀에서 페이지 33쪽에 레퍼런스 33쪽에 저희가 상세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많은 사건들을 법원들이 직면하고 있는데 그 온라인상의 IP 침해 그리고 상표권 그리고 등등에 대한 침해 사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조 제품들이 이 전자상 거래 그런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고 또 이런 불법 복제 다양한 텔레비전 채널이라든가 스포츠 이벤트가 온라인상에서 이제 불법 복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적인 금지 명령 도입했습니다.
predominantly 웹사이트 중에서 infringing content. 콘텐츠를 이제 침해하는 그런 웹사이트만 단속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URL만 이제 이렇게 닫는 것이 아니라 전체 웹사이트를 다 닫아야 된다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렇게 폐지되고 난 이후에도 금방 웹사이트들이 다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적 금지 명령이라는 그런 개념을 새롭게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허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특허 소송에서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는 그 관할권 문제에 있습니다. 델리 고등법을 다룬 사건이 있었는데 피고가 중국 기업이었습니다.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 Declaration Injunction,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우한 관할권에서 이 금지 명령을 청구를 했습니다. 미국이 델리 고등법원에서 금지 명령 청구를 계속 진행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할권 충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는 최근에 다음과 같이 판정을 했습니다. 이런 침해 행위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막아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이슈는 글로벌 인정션, 그러니까 침해 콘텐츠에 대한 침해 소송인데요. 구글에서 최근에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법원이 이 글로벌한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없다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구글은 캐나다와 미국에서 비슷한 소송에 직면했던 경우가 있죠. 그런데 고등법원의 입장은 콘텐츠가 인도에서 만약 업로드가 됐다라고 한다면 인도 법원은 글로벌 세계적인 금지 명령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판정을 했습니다. 제가 1분 남았죠. 그래서 제약 분야와 관련해서는 가장 큰 이슈는 마켓 포뮬라 청구입니다. 네, 커버리지 디스클로저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판례들을 보면요,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해서 또 판례가 나섰고요. 노발타스 판결은 대법원에서 나왔는데 이 특허의 커버리지가 페이텐 클레임에서의 그 이네이블링 디스클로저보다 더 넓을 수 있다, 그 클레임보다 더 넓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그런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IP 부분에 많은 도전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도 정부에서 2021년에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훨씬 더 엄격하게 이 중개인들의 컴플라이언스가 훨씬 더 엄격하게 지켜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많은 흥미로운 그런 동향들이 발생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구장 판사님 감사합니다. 많은 상방대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도에서는 최근 IPF의 폐지와 델리 고등법원의 지식재산권 전담재판부의 창설 소식, 또 인도 특허청과 일본 특허청이 연계된 특허심사 하위에 관한 파일럿 프로그램, 그리고 관할권에 관한 여러 판례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싱 판사님 자체가 아마 인도 IP 분야의 그 산 역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프로필에서 나타나시 개인적으로는 IP 분야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인도 법조인으로서의 삶에 관해서도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I'm really appreciated to have you in this conference. I hope to see you in Korea soon. 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곧 한국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마크 슈바이처 연방법원장님의 발표를 사전 준비된 동영상으로 시청하시겠습니다. Hello, everybody. It is a great honor to have been invited to the international. 안녕하십니까. 국제특허 법원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었지만 언젠가 직접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경을 보면 아시다시피 지금 저는 집에서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제 법정 건물은 비디오 회의 장비가 잘 갖춰져 있지만 이렇게 큰 방에 혼자 앉아서 참석을 하려니 내키지가 않아서 집에서 접속을 했습니다. 이번 세션 1의 주제는 스위스 지식재산권법의 현황입니다. 상표법과 특허법은 최근에 변화가 없었고 저작권법에는 있었습니다. 몇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저작권자가 저작물, 그중 대부분이 영화기는 하지만 불법 복제한 저작물 파일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IP 주소를 수집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였기 때문이었죠. 이를 두고 저작권 협회가 비판과 압력을 많이 가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반발이 굉장히 컸는데요. 아시다시피 많은 주요 영화사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작년 2020년 4월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작권자는 침해자의 IP 주소를 수집해서 침해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주소를 관계기관에 보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변화도 있었는데요. 이 호스팅 제공자 차단 유지 조항과 삭제 결정 조항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는 것은 물론 다시 업로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는 주요 국가들의 법제와 같은 방향이기에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특허법 개정안은 현재 계류 중이며 의회 토론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개정 방향이 아직 명확하진 않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의 지식재산 동향에 관해 언급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께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스위스 연방특허법원의 법원장입니다. 특허 관련 소송과 추가적 보호 증명은 저희가 관할하기 때문에 침해나 무효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추었지만 예컨대 독일 연방특허법원과는 달리 저작권이나 상표 상권은 다루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이나 상표권 관련 소송에 대한 동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허 소송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스위스는 인구 850만 명 정도로 사실 스위스 전체 인구가 서울보다도 더 적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쟁송 건수, 특히 소가 제기되어 심판을 받는 사례가 비교적 적다는 것을 염두에 둬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스위스의 경우 전반적인 동향이 있다고 딱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좀 흥미로운 변화를 말씀드리자면 이 오리지널 기업과 제네릭 기업 간의 제약 관련 사건이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원래 이런 사례가 스위스 특허 소송에서 많았고 전체 쟁송 건수의 절반이 오리지널 기업과 제네릭 기업 간 시장 진출과 관련된 사건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이런 사건이 많이 줄었고요. 올해도 몇 가지 관련 사례가 있었지만 과거보다는 훨씬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건의 수가 이제 줄어들고 있고요. 이제는 정보통신 컴퓨터 기술과 관련된 쟁송이 오히려 비교적 중요해졌습니다. 다만 사견으로는 스위스는 정보통신 그리고 컴퓨터 기술보다는 이러한 기술보다는 이제는 제약 분야에 강점이 있죠. 실제로 ICT 관련 소송이 적은데 이 분야가 스위스에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 소송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스위스가 국제적으로 사실 방향을 주도하는 분야는 아닌 것이죠. 앞서서 언급했던 현재 그 논의 중인 IP 쟁점 가운데 특허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스위스로서는 꽤 특이한 상황입니다. 다른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특허 소송을 보면은 특허가 출원 중에 변경으로 인해서 그 무효가 되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원 중에 변경해서 무효가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유럽 특허청의 영향 때문입니다. 유럽 특허청은 보정에 대해서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이제 특허 청구 범위에 대해서 그렇긴 하지만 출원 절차 중에는 명세서도 굉장히 제한적인 방식으로만 보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이 정한 출원은 특히 무효로 이제 판결됩니다. 최근에 무효화된 특허 중 절반이 신규 사항 추가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스위스의 최근 동향이고요. 이것이 뭐 긍정적인 반길만한 변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형식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상황이 현재 스위스의 상황이고 이와 관련된 소송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규성과 진보성은 분명 여전히 중요한 이슈지만 그런데 신규 사항 추가는 지난 몇 년 동안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특허 출원 절차 중에 보정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 특허법 개정인데요. 첫 번째 개정안이 나왔을 때는 폭넓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은 스위스는 실질적으로는 특허 심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위스 엄밀히 말하자면 스위스 국내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췄는지 여부가 심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바퀴에 대해서도 이제 특허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올바르게 출원했다라면 그러니까 명세서를 작성하고 청구하고 갖추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바르다라면 적어도 한동안 특허를 보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허청이 신규성이나 진보성 결여를 원인으로 출원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바퀴에 대한 특허를 취득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관할 법원에서는 특허가 무효가 되겠죠. 이처럼 저희 연방 특허 법원에서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을 행사하려고 해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서류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고 이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내 특허도 신규성과 진보성 1심사돼야 한다라는 제안이 쭉 제기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 개정안은 이런 이제 제안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산업계와 그리고 전문가 협회에서 이것을 이 초안을 반기지 않았고요. 지금으로서는 실질 심사를 거치지 않은 종전의 국내 특허 제도를 유지하되 추가적으로 신규성, 진보성의 실질적인 심사를 거치는 특허를 새로 도입하자는 안이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실질 심사를 거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 실질 심사를 거친 특허를 추가로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실질 심사 없이도 같은 기간 동안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국내 특허를 가질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질 심사를 거친 특허에 대한 수요가 과연 얼마나 될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스위스에서 실질 심사를 거친 특허를 받고 싶다면 쉬운 방법은 유럽 특허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 스위스에서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스위스에서 처리하는 특허의 90% 이상이 유럽 특허입니다. 그래서 뮌헨과 헤이그에 있는 유럽 특허청에서 승인한 특허들이고요. 그 다음 단계를 스위스에서 승인을 받고 스위스 특허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허들도 같은 관할 법원에서 같은 이유로 무효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 심사를 거친 특허를 받고 싶다라면 유럽적 경로를 택해서 당해 특허를 받으면 되고요. 만약 어떤 이유로 이런 방식을 원치 않는다라면 실질 심사를 거치지 않은 국내 특허를 신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제안된 개정안은 실질 심사를 거친 국내 특허라는 선택지를 추가하는 것이긴 하지만 실질 심사를 거치지 않은 특허에 대한 현재의 시스템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인지 과연 따르고자 하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 주된 이유는 국내 특허 출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위스 특허청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자격을 갖춘 심사관을 고루 갖추기가 어렵다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스위스는 실질 심사를 역사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 심사를 거친 특허를 원한다면 유럽 특허청을 통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스위스가 어째서 지금 갑자기 실질 심사를 준비하는지는 저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스위스의 상황은 현재 이렇습니다. 네, 발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 여러분 모두 다 성공적인 그러한 행사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션 5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바이처 부원장님의 최근 스위스 IP 환경에 관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위스 법원장님의 서재를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디자인이 아주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장은 솔직하게 저렇게 각 나라의 IP 환경에 관한 견해를 말씀할 수 있다는 것도 그 판사로서 가지고 있는 저희들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 시작한 시간이 조금 이제 시작되었고 예상된 시간보다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만 조금 준비된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에 관해서 계속 이제 세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의 정택수 판사님께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자국의 IP 환경에서 또 적절한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는 각국의 IP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특허법원 판사 정택수입니다. 지금 짐작하시듯이 저는 갈등 속에 있는데 여러분들의 점심시간을 잘 해드려야 좋은 사람 될 것인지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충실하게 컨퍼런스 준비를 한 걸 그대로 말씀드린 것도 좋겠지만 좋은 사람 되기로 결정했고요. 그래서 한 3분 내지 정도로 짧게 끝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훌륭하신 각국의 패널들을 들으면서 느낀 게 다양성입니다. 아까 우리 정상조 위원장님의 강의를 감명 깊게 들었는데 그런 조화를 이루기 위해선 각국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그거를 없애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서로 상호 존중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재밌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스위스에서는 현재 국내 사기 출연 특허에 대해서는 무심사, 친규성 진보성 심사를 하지 않는다. 시바이처 법원장님도 법 개정하려는 거 좀 회의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런데 또 터키에서는 또 최근에 무심사 제도를 폐지를 했고요. 다양하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인도에서는 올해 심판원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전문적 조력을 강구하는 차원으로 가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반대로 피탭 심판원의 권한을 또 영역을 강화하고 있죠. 이처럼 다양하다 이거죠. 그 외에도 제가 다양성을 느낄 만한 부분은 참 많습니다만, 예를 들면 터키의 선등록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등록을 공존할 수 있게 한다든가, 정말 참신하고 이런 정말 아이디어가 제공되는 이 세션은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좀 존경하는 사회자 우리 서승열 부장님께서 저에게 이런 식으로 각국의 내용들을 우리와 비교해서 말씀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제가 요약한데 한마디만 제가 보태고 싶은 게 뭐냐면, 인도 판사님이, 부장 판사님이 말씀하신 건데, 시잉 판사님이 노바티스 사건이죠. 노바티스 사건 보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내용을 다 이해하시면 출원 하위 종 특허에 관해서 종 물질에 관해서 가까운 물질과 대비하여 개선 효과를 증명해야 된다. 그리고 보시면은 실시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지 않았고 이런 부분도 보이고 굉장히 재미난 부분이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그겁니다. 첫째, 인도에서는 신규성과 진보성을 따로 보지 않는구나. 그 다음에 개시 요건이 미국과 비슷한 구도로 가고 있구나.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효과를 여전히 중요하게 보고 있구나. 자, 여기서 우리는 오마주처럼 떠오르는 우리 올해 또 우리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아픽사반 판결인데, 자, 아픽사반 판결을 제가 길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분명히 우리는 인도와 다른 길을 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일본, 또는 유럽, EU 이렇게 가는 길을 비슷한 길을 가는 것 같아요. 무슨 길이 옳은지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 그 길이 놓이게 된 환경이 어떤지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하고 분석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현재 놓이게 된 환경은 과연 다른 국가와는 어떻게 다르고 또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공존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그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는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가 조금 세게 강조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제 IPLaw에서 지사법에서 무엇이 절대적으로 선언적으로 옳은 길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차이가 다름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어떤 것이 선언적으로 존재하고 그 길을 계속 우리는 못 가고 있으니 가야 되는 길처럼 생각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신감 있는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저에게 큰 시사점을 준 이번 7회 컨퍼런스의 제1세션에 함께 하게 돼서 패널로 삼게 돼서 정말 무한한 기쁨과 영광을 생각합니다. 예,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택수 판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발표를 조금 생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집에 정택수 판사님께서 요약해 주신 3가지 주제에 관한 서면 답변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 법원의 주요 쟁점들이 압축되어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고 거기 언급된 판례들을 쭉 한번 찾아보면서 저 스스로도 생각이 IP에 관한 견해가 정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정 판사님께서 이 답변에 소개된 판례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직 판사로서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컨클루전 세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세션을 준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참여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해외에서 참여해 주신 분들은 꼭 국내에서 다시 한번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 지쳐가던 올해 초에 우리 특허법원 이승영 원장님께서 이제 슬로건을 특허법원의 2021년 슬로건을 내세우셨습니다. 그 슬로건을 소개하는 것으로 1세션을 마치고자 합니다. 새 신년 인사에서 우리 이승영 법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탄력 회복성, 리질리언스, 그리고 면역력, 이뮤니티, 그리고 역량 강화, capability라는 그 세 개를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 법조인이 가져야 할 핵심 가치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석부장이다 보니까 건배사를 해야 되니까 릭하기는 좀 부족해서 거기에다가 조화, 하모니라는 것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특허법원의 2021년 슬로건으로 이렇게 리치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올 한 해 내내 모임이 제한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슬로건을 선보일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상업적으로는 실패했죠. 그런데 이 슬로건을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으로 인한 취소가 될까 싶어서 오늘 이 컨퍼런스를 빌어서 좀 이 자체를 마무리하면서 이 슬로건을 한번 맺혀보는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특히 패널들께 이걸 더욱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 wish all of you to be rich. 참, 그리고 이 세션에 여러분들 아까 퀴즈를 내셨는데 왜 5개국이 됐는지 혹시 단어 찾으신 분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억지로 지어냈던 느낌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오늘 5개국입니다. 이 5개국을 보시면 이 5개국의 그리고 제목 자체가 처음에 우리 제목이 1세션 주제가 Recent Trends in Global IP Litigations입니다. 소송인데 이 소송을 이렇게 5국이 참여하니까 이 소송에 대응하는 단어가 뭐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단어가 딱 나오는 게 슈츠입니다. 슈츠. S-U-I-T-S. 그래서 보면 스위스의 S,
그 다음에 United States of America, U, 그 다음에 I, 인디아, T, 터키, 마지막 사우스 코리아. 전형적인 사회적 고찰입니다. 전형적인 사회적 고찰이고 이 5개 국가가 선정된 것은 그래서 슈트 대변하는 5개 국가들이 여기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꼭 한국에서 내년도 또는 후내년 가까운 시기에 오늘 패널들도 같이 뵙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부족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발표를 진행해 주신 서승열 수석부장님과 정택수 고등법원 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